이번엔 티어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하고 그냥 어차피 설명을 들어야 아는 내용이라 이 정도의 그림만 머릿속에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86세 여자 환자분이고 아예 풀모나리 컨젝션 생겨서 물 빼고 맥시멈 메디컬 액션 하면서도 3 심하면 4까지 니아 클래스가 있는 디스니아가 있었습니다. 12호 MR A2 도미넌트 프롤랩스 EF 49%, 그 다음에 EGFR이 그러니까 36 한 1.7, 1.8 크레아틴 정도 약간 상승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T를 보시면 이게 영도뷰인데 이게 영도뷰가 맞나 싶을 정도로 LVO 듀뷰 아니야라고 정도로 아올타가 나와 있고, 이게 바이커미션 에 가까운 뷰인데 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벤트리클이. 일단 생각부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T 영상이었고, 갭은 꽤 컸던 편이고 MVA는 작았던 편입니다. 저희가 4 기준으로 보통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밸브 에어리어가 좀 작았던 편입니다. 최고에 비해서. 보면은 MR 자체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8피트 그 레벨에서. 하고 이렇게 보셔도 이게 보통 시술하는 엑스플레인 뷰인데 여기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거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프레셔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시술을 해야 될 플레인이 이 플레인인데 이곳 자체가 굉장히 잘려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했을 때 흔히 이 티어 하는 거를 거의 그 에코 스페셜리스트 얘기에 따라서 왼쪽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에 대한 딱 플랜이 있어야, 컨셉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 있어서 여기를 이제 저희가 뭐 생각을 하면 한 2개 정도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플레이 갭이 꽤 크다. 2개 정도 넣었을 때 사실은 MS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또 적혀 있는 게 보시면 이제 파필라리 머슬 레벨에서 원래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라테랄 쪽만 파필라리가 도미넌트 한 편이고 거기서 다 이어지는 판독에는 파라슈트 MV, 그러니까 어시메트리 파라슈트 MV 메인리 라테랄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얼 쪽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라테랄 파필라리 머슬에서 연결이 된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익스피리언스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을까? 인터벤셔니스트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제가 RA에 들어가서 펑처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저도 아직 septal 펑처 케이스가 50개도 안 되고 잘하겠다는 마음만 있어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크레아틴이 높긴 하지만 영상에 아까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로우 컨트라스트를 쓰면서 CT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호리젠탈 아울타에 대해서 이제 데피니션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인 이 상황에서도 아까부터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심장이 누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장이 누워 있다, 뭐 제대로 된 데피니션도 없고 심장이 누워서 그래요. 심장이 누웠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뭐 게을러 빠진 것도 아니고 뭐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상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심장의 LV의 롱 엑시스가 미드라인에 비해서 뭐 각도가 어떻다, 호리젠탈 LV 롱 엑시스가 가장 맞는 표현인데 아직도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완전 이게 AP 뷰거든요. 정 AP에서 완전 90도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습니다. 앞뒤로 LAO에서 정 LAO에서 봐도 앞은 앞이고 그 다음에 라테랄은 수페리어고 그 다음에 메디알은 인페리어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걸 일단 파악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 오른쪽 방향으로 저희가 트라젝트를 맞춰서 클립을 넣고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좀 이 디바이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마이트럴 클립 움직일 때 백컴이라고 해서 땡기면은 전체 디바이스를 땡기면은 메디알 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전체 디바이스 밀면 라테랄 쪽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무브먼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틀린데 밀면은 에이펙스 쪽으로 가고 땡기면은 밸브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이게 제대로 움직이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septal 펑처하는 데를 잘 보시면은 앵글이 어큐트하게 떨어지면서 바로 밑으로 어큐트하게 떨어져서 이 사람은 인페리어 또 수페리어로 펑처를 해야 사실 되고, 그렇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클락을 낮춰서 밀었을 때는 라테랄,
그다음에 당겼을 땐 메디알로 가겠구나.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eptal 펑처를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무리도 저희가 1년에 뭐 100개씩 septal 펑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BRK의 각도라는 게 재원에 나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자로 재보고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펑처하기 전에 펑처한 윗줄 쪽에서 얼마나 RA 사이즈가 큰가 해서 현재는 BRK를 어찌됐건 RA 사이즈가 한 40에서 45는 BRK 제로를 쓰면서 커브를 조금 주는 편이고, 이게 45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BRK 차라리 원으로 해서 펑처를 하는 편으로 맞추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페리어에서 슈페리어로 찔러야 되는 사람이라서 거의 각도 자체를 5시에서 5시 반까지 6시에 가깝도록 찔러야겠다라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T뷰가 이제 두 개에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septal 하이트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올타가 낍니다. 여기 중간에 아올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도저히 septal 하이트를 실제로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드 포스테리어 쪽에 저희가 실제로 포스테리어 펑처를 맞았는데 그쪽에다가 재놓고 한 48mm, 그러면은 미드에서 미드 포스테리어 사이는 얼추 우리가 septal 하이트로 고민을 할 필요는 없겠구나, 분명히 안에 안 보일 텐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septal 하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맨날 나오는 얘기가 아올타 허깅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인페리어 쪽으로 하게 되면은 아올타와 멀어서 괜찮은데, 수페리어 쪽으로 저희가 septal 하이트를 잡자고 펑처를 하면 아올타와 같이 붙으면서 실제로 잡을 때 이 가운데 라인으로 나와야 딱 잡기가 편한데, 이렇게 아올타 허깅이 일어나면은 한쪽은 잡히는데 한쪽은 안 잡히고, 한쪽은 잡히는데 한쪽은,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시술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septal 펑처 문제는 최소한 괜찮겠구나 하고, 또 하나 T 선생님이 에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쿠마딘 리치가 굉장히 길다, 이상할 정도로 길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실제로 펑처 사이트에서 거기를 재보니까 52.8,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가 이 쉬스를 이제 LUPB에다 넣었다가 빼면서 M을 꺾으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위치에서 사실은 긁히면서 탐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끝까지 빼면서 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꺾을 때 안에 쉬스가 빠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최대한 빼면서 해야겠구나라는 컨셉을 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에 사실은 파라슈트 요거는 제가 사실은 펠로우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페리페라 아울트 하고 싶어요 라고 잘못 얘기했다가 거의 1년 반 동안 발가락만 팠는데요. 사실 이 파라슈트 MV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 이런 형식으로, 사실 완전 티피컬한 파라슈트는 MS 형태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양쪽 노말에서는 이렇게 양쪽에서 코드가 오면서 위치가 유지가 되는데, 이 파라슈트 에시프티믹한 거는 라테랄에서 방향성 있게 코드가 오면서 실제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리플렛 위치도 굉장히 더 깊게 있겠구나, 이전보다 한 데스 더 깊게 들어가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컨셉으로 가지게 됐고, T뷰도 이게 식도인데요, 보라색 있게. 저희가 보통 때는 요 정도에서 밸브를 슬라이스하면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사실 보면은 약간은 오블리크하게 슬라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면은 오블리크한 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에코 선생님도 사실은 한 뎁스 더 깊게 들어가서 하려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환자분이 좀 이리터블해서,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LVOT 뷰, 그다음 바이커미셔 뷰를 사실은 CT에서 하면서 중간에 생길 만한 문제를 없는지, 우리가 T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봤고, 그래서 그래도는 이분은 시도를 해볼만 하겠다라면서 어느 정도 성공에 대한 컨셉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이 아이스크림 콘은 쿠마딘 리지나 LA 큰 콘, 롱 콘이라고 얘기해야겠죠. 할 때 피하면서 잘 하고, 사실은 환자가 누워 있는 거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하트가 게을러서 누워 있는 양상으로 호리즌탈 LV, 아예 파라슈트가 오른쪽을 향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시술을 할 때는 그다음에 라테랄은 스페리어, 메디알은 인페리어, 그다음에 보통보다 클립이 한 뎁스 더 깊게 들어가면서 라테랄부터 시작하면서 쭉 약간은 메디알 쪽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조금씩 이 클립을 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하지 말고 흐름 따라서 살짝 메디알로 돌리면서 시술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펑처는 거의 수페리어에 가깝게 저희가 펑처를 했고요. 거의 플레이가 잘 안 되네. 하고 예상했다시피 아울타에 가려서 septal 하이트 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스 포스테리어 쪽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45mm 정도로 펑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콘을 넣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터치되면서 APC 나올 정도로 거의 지금 셉툰까지 다 뺀 상태입니다. 빼면은 이제 좀 골피 샤퍼진이 있을 정도로 주의를 하면서 앱너브를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온 상태에서는 보통 때보다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사실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T 영상이 꽤나 괜찮았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밸브 밑에까지 들어오면서 뷰를 좀 잡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도 저희 예상대로 이 초록색 선이랑 거의 비슷하게, 사실 이 T에서 이 트라젝토리가 쭉 길게 보여야 되는데 잘라지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쪽으로 들어가면서 진행을 했고, 조금씩 메디알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깊게 잡은 뒤에, 사실은 원래 2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12시로 맞춰놨던 게 약간은 12시 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코드에 걸리면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더라도 사실은 리플렛이 길었기 때문에 그 정도도 오케이 한번 잡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잡았고, 하나 잡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은 거의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정도로 86세 12한 환자한테 사실은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대로 시술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XDW 하나를 넣고 굉장히 빠르게 종료를 했던 케이스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인터벤션 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알고 들어가야 될지, 어디까지 모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케이스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힘들고, 저희가 한 번 페일하면 에코 선생님들의 의뢰가 뚝 끊깁니다. 이거 생각보다 살벌하십니다. 그래서 할 때 굉장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든 잘 해야 이 현재 그 마이트랄 MR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대해야 되는 프라이머리 MR에서는 서지컬 서저리 선생님들은 거의 뭐 98%에 가깝습니다. 아주 줄이는 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거의 20명, 40명에 한 번 정도의 테크니컬 페일리어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리페어라는 치료 모달러티라, 리플레이스먼트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오퍼레이터 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거는 정말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서 시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인터벤셔니스트도 좀 많이 관여를 해서 시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철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시죠. 클립 많이 하시는 황병희 선생님 질문 좀 하세요. 그 CT상에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그 메디얼 라테랄은 선생님께서 직접 적어가지고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안 하려다가 CT 찍고 나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겠다 해서 지금 이거 글씨요? 글씨는 네. 쓰면 됩니다. 이거 제가 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글씨를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써서 어딘지 시술하면서 볼 수 있게 해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메디얼 라테랄이 저희가 몸에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는 메디얼 라테랄은 아니지만 시술할 때 쓰는 그 밸브의 양방표 보면 똑같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메디얼 라테랄은 똑같은 거잖아요. 네. 움직이는 건 결국은 똑같은데, 말씀하신 게 이 라테랄 메디얼이 실제로 몸에서는 라테랄과 메디얼이 아닌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이걸 찍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대로 될지 아니면 굉장히 틀릴지. 근데 최종적인 결과로는 심장이 눕긴 했는데 아나토미에 디포미치가 있지 않아서 우리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걸로 좀 컨펌을 한 겁니다. 클립할 때 다 이렇게 밸브 CT를 찍어서 이렇게 저희는 에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하트 페일리어 오고 올 때 그때 그냥 하트 밸브 CT를 그냥 코로나리까지 해서 같이 찍는 거를 조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크레아틴이 높으면야 당연히 안 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그 CT를 안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 가이드로 하는 걸로 컨펌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크레아틴만 괜찮으면은 있어 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 가이드하는 형식으로만 사용을 할까 했었는데 오전에 했던 케이스에서 사실은 제가 힘들어서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사실은 더 배울 게 많은 케이스라 나중에 이제 가심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되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MT어 세션에서 했던 케이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septal 펑처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제가 합니다. 사실 잘하지도 못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인터벤션에서 제일 걱정인데 이거를 이피 선생님들한테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해야 되는 누구 뭐 어떻더라도 넘어가야 되는 산인 것 같습니다. 정말 포스테리어 끝에 막 간당간당해서 그 찌르냐 마냐 이제 그렇더라도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septal 펑처 할 때는 3D 액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나요? 저희가 그거를 원래 되려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현재는 못 쓰고 있고요. 3D에 그냥 바이플레인으로 보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전에도 그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벌징이 돼 있는지 얼마나 그걸 구부려야 되는지 이게 저희가 적힌 사가 뭐 4cm 이런 게 개념이 아니고 이피 선생님들은 진짜 경험적으로 구부리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쉐입이 이렇게 돼 있구나. 왜 그때 그 선생님이 그 팁을 구부리냐 쉐프트를 구부리냐 그런 설명을 했는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뭔가를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예. 네, 그 아무래도 저기 클립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천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